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호야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호야는 잎도 이쁘지만 꽃이 특이하고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은 호야 재배법과 호야 꽃을 피우는 방법, 그리고 호야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에 보이는 호야가 오늘 분갈이할 호야인데요. 제가 이 호야는 2,000원짜리 한 포트를 아주 오래전에 사서 이렇게 키운 건데요. 저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이 많다 보니까 이 호야가 좀 뒷전이라 그늘에 서 있었고요. 구석에 있다 보니까 물 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야를 밖에 내어놓고 키워보고 싶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분이 길고요. 그래서 무거워서 제가 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화분의 반 정도는 지금 스티로폴인데도 무거워서 사기분과 화분이 분리될 수 있게 저는 분갈이를 할 거예요. 따로따로 옮길 수 있게요. 이렇게 호야를 분리할 건데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살짝 흙 속을 헤집으면 호야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분리가 돼요. 잘 신경을 못 써서 뿌리가 조금 잘 자라진 않았네요. 굉장히 길게 자라서 지금 한 1.5m에서 2m는 돼요. 가장 긴 거는요. 지금부터 흙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강모래를 섞을 거고요. 굵은 잎자랑 섞여 있는 이 강모래를 쓸 거예요. 여기에서는 상토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토를 좀 잘못 샀어요. 평소에 쓰던 제 상토는 이렇게 코코피트가 많은 상토가 아니라 조금 더 배수성이 용이한 상토였어요. 이미 대용량 2개를 사서 쓸 때까지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펄라이트고요. 상토와 모래와 펄라이트를 저는 1대 1대 1로 혼합할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훈탄도 조금 섞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합하는데요. 저는 이 외에도 토양 살충제를 조금 섞는데요. 그 외에도 좀 이것저것 좀 섞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화분이 좀 크지요. 이렇게 큰 화분에는 굵은 마사보다는 대립 난석을 까는 게 더 좋은데요. 지금 난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굵은 마사를 배수층으로 좀 높게 넣었는데요. 대립 난석은 이 굵은 마사보다 잎자위 크기가 2~3배 더 굵어서 통기성도 더 좋고요. 배수도 잘 되고 또 분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용토를 화분의 반 정도 넣고요. 너무 높게 놓지 마세요. 호야는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많이 가 있어서 좀 깊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흙을 넣으면 돼요. 큰 식물들 다 혼자 분갈이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분갈이 하면 분갈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포트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이렇게 자란 거고요. 호야는 심으실 때 이렇게 뿌리는 부분을 꼭꼭 눌러줘야 돼요. 호야 길이가 짧다면 굳이 눌러주지 않지만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간 호야는 저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거든요. 마사를 이렇게 위에 얹으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더라도 잘 뽑히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잘 잡고요. 혼자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흙을 넣으면 혼자 쉽게 분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잎은 물꽂이 하면 되는데요. 저렇게 잎자루가 있는 것은 뿌리가 나는데 2개는 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꼽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나면 화분에 옆에다 그냥 같이 심을 건데요. 선인장의 경우는 삽목이 더 좋고요. 호야는 물꽂이로 해서 뿌리를 내려서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 하다가 부러진 아이는 저렇게 뿌리 내려서 심고요. 지지대를 저는 위로 올리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꽂이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란 화분은요, 저는 위로 거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늘리는 거를 더 좋아해서 이 화분 위에 지금 분갈이 하나를 올릴 건데요. 화분이 이 넓이만한 게 없어서 좀 작아요. 그래서 쏙 들어가니까 높이를 높여줄 건데요.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게 해서 물은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페트병을 놓고요. 스티로폼을 이렇게 넣는데요. 스티로폼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완전히 고정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도 페트병이 완전히 고정된 게 보일 거예요. 안 움직이죠? 이렇게 안 움직여야 위에 있는 화분도 잘 고정됩니다. 화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싫으시면 작은 페트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늘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그대로 사용했고요. 아까 그 고정 거리대를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몇 마디를 안에 넣으면 이렇게 잡아당겨도 입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묶지 않아도요. 이것은 하트호야인데요. 제가 오래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손가락 굵기 정도로 줄기가 굵은데요. 이번에 제가 밖에 내놨다가 좀 상했어요. 이 아이도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꽃 피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영상에 보면 길다랗게 한 줄기가 올라온 것이 보이지요. 이 줄기는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줄기 끝에서 꽃이 피우는데요. 이 줄기가 이파리도 없이 줄기만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1m에서 2m 정도 자라면 저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꽃이 피우는데요. 지저분하시다고 긴 줄기에 이파리도 없다고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그 긴 줄기가 1m에서 2m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선인장도 겨울에 단수하면서 추운 곳에 놓아야 꽃이 잘 피듯이 이 호야도 봄 이전에 약간 서늘한 곳에 놓고 물을 약간 줄여서 줘야 꽃을 잘 피웁니다. 식물들은 너무 풍족하면 생식 본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밖에 공간을 조금 더 쓰기 때문에 이렇게 호야에게도 밖의 좋은 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이 호야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호야꽃을 잘 피워보시고요. 저도 이 아이들 꽃 피우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